예, 이번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198쪽이네요. 예, 한번 봅시다. 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세금이 똑같습니다. 같은 건데 용어만 바뀌어놨잖아요. 그죠?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재산세하고는, 주택이 6억, 10억짜리 주택이 있다. 그죠? 그러면은 6억까지는 무슨 세? 그렇죠. 재산세. 6억을 초과하는 건 무슨 세? 예, 종합부동산세. 이겁니다. 그럼 우리 앞 시간에 말씀드렸잖아. 별도 과세인 경우는 내가 만약에 별도라면은 80억까지는 재산세, 80억 넘는 거는 종부세. 종합합산과세, 나대지 같은 거 있죠. 나대지 가 있으면은 5억까지는 재산세고 5억 넘는 거는 종부세. 아시겠죠? 그죠? 예를 요 하나만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재산세 우리가 과세 대상이라는 거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죠. 그죠? 이 토지인데 이 토지에 세 가지 있잖아. 그죠? 분리, 별도, 종합이 있는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은 요거하고 요거다. 그죠? 요 중에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아시겠죠? 재산세 과세 대상이고 종부세는 요거다. 이게 이제 구분이 시험 잘 나와요. 특히 이제 여기서 헷갈리죠. 그죠? 이건 아니다 하나 아셔야 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있죠. 그죠? 과세 대상은 예, 이제 다시 적어 드릴게요. 주택과 토지인데 토지 중에서 뭐죠? 그렇죠. 별도 합산 과세 대상과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아셨죠? 요거는 지방세고 요거는 국세입니다. 그죠? 지방세고 국세다. 아시면 되고 요거는 시군구에서 징수하는 지방세고 요거는 국세청에서 징수, 세무서에서 징수하는 국세다. 아시겠죠? 사람 주소지, 요거는 물건 소재지. 그렇죠? 자, 요 주택은 우리가 얼마 초과? 6억 초과분. 초과분 여기 그림 나오고 있잖아. 그죠? 6억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가 과세되고 별도는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렇죠. 80억 초과분. 요거는 5억 초과분이다. 아셨죠? 종부세는 이제 6억 초과분입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재산세도 있었죠. 그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게 이제 금년에 모두 95%입니다. 이것도 95%. 내년은 100%입니다. 내년 이제, 그럼 내년 되면은 이제 100% 되면 이게 없어져 버리죠. 그죠? 100% 자체가 1이니까 할 필요 없잖아. 그죠? 예, 내년에 없어져 버리면 이게. 올해까지는 95%만. 그러니 6억 초반에서 95%까지만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여기에다가 뭐가 있죠? 그렇죠. 세율. 그죠? 세율. 그 이제 우리가 주택에 대한 세율, 종부세 세율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세율이 있을 거고. 이 세율이 있죠. 그죠? 이렇게. 네, 이렇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한번 보세요. 요 주택의 재산세가 얼마였죠? 0.1에서 0.4였잖아. 그죠? 요건 아까 0.25, 0.3, 0.3이고, 요게 뭐죠? 이거는 0.07도 있고 4%도 있고 있었는데, 요게 0.2에서 0.4죠. 요게 0.2에서 0.5였잖아. 그죠? 그럼 이걸 우리가 한번 잠깐 차관 비교해 볼게 보세요. 교재 한번 보세요. 우리 교재 조금 뒤로 가서 210페이지 한번 보세요. 210쪽에. 예, 그거 보면 세율이 나오는데 주택에 대한 세율이. 지금 이제 이게 왜냐하면 조정지역이 전국에
반을 찾아야 됩니다. 반. 농촌 지역 외에는 거의 다 조정지역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 보면 1번과 2번이 구분되어 있죠. 그죠? 1번하고 2번 조금 복잡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지역이 나오다 보니까 2주택 이하이죠. 그죠? 2주택 이하는 그거 보면 0.6에서 3%다. 이게 세율이. 그런데 3주택 이상은 1.2에서 6%잖아. 그죠? 훨씬 더 커버리죠. 그죠? 이게 배가 돼버리잖아요. 1.2에서 6%. 자, 요것만 보더라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요거. 이게 훨씬 크잖아. 0.1이 0.6이니까 몇 배? 6배죠. 6배. 그죠? 그렇죠. 그죠? 이건 몇 배죠? 7배죠. 7배. 이게 훨씬 종부세가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조정지역이 있으면 이게 배가 돼버리니까 12배 돼버려. 12배. 뭐가 잘못됐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더라도 이건 상식을 벗어나는 겁니다. 너무 높죠. 제가 강의를 제가 한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불과 3년 하더라도 우리나라 지금 세금 이렇습니다. 3대라 하면은 이건 또 뭐 이거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세금에 대한 이야기는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소득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 내는 소득세가 있고 법인 내는 법인세가 있고 누구나 다 내는 부가세가 있죠. 그죠? 이게 한 42조. 이게 제일 많았거든요. 소득세가 38조. 이게 한 36조 정도 돼요. 1년에 지정되는 세금이. 그럼 이게 약 한 110조 정도 됩니다. 약 118조, 약 한 110조 잡읍시다. 이게 금년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 지금 이게 얼마 됐냐 이라면은 이게 지금 소득세가 85조 돼 있어요. 이게 80조. 이게 지금 55조가 그랬었다 보니까. 얼마입니까? 220조 됐습니다. 지금 현재 세금이 이건 누가 부담합니까? 국민들 아닙니까? 3년 전에 이랬습니다. 우리나라 세금 수입이 즉 국민들이 내는 세금 이거였는데 금년에 작년에 2020년이니까 이래 이게 이제 1이 되죠. 1이. 이 개인이 얼마나 많이 한번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지금 1이 되었습니다. 그 우리 국민들이 부담한 세금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죠? 이거 배가 됐습니다. 배가. 예? 이게 완전 징벌 아닙니까? 징벌. 그죠? 예. 이거 보세요, 이거. 0.0.4가 이거. 6배. 조정지역은 12배. 좀, 앞으로 이거 조금, 지금 이번에 서울시장이 또 바뀌고 나서 이걸 좀 완화하겠다 하는 말이 있는데, 두고 봐야 알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보세요. 별도 한번 보세요. 216쪽에. 그 가운데 표가 있죠. 그죠? 별도 보면 0.5에서 0.7이다. 그죠? 이렇게 있죠. 이거 비교해 보세요. 이것도, 한 두세 배 차이 나죠. 그죠? 예. 종합 한번 볼까요? 종합은 215쪽에 나와 있습니다. 215쪽. 215쪽 보면 0.1에서 얼마죠? 0.3이네. 그죠? 예. 종합은 좀 찾아줬네. 그죠? 종합만. 5억 초과니까. 나머지 같은 거는 조금 낮추었네. 그죠? 0.1에서 0.3 됐다. 그죠? 예. 이거, 하여튼, 이렇습니다. 일반인들은 이거니까. 자, 아무튼, 요래 하고, 다음에 보세요. 자, 이런 세금을 우리가 6월 1일 기준 합니다. 납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죠. 10일입니까? 12월? 맞네. 그죠? 15일 맞네. 그죠? 예. 여기 납기입니다. 예, 요거는 정부에서 부과합니다.
정부부가란 말이 결국은 뭐죠? 그렇죠. 보통징수 같은 말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신고납부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외죠. 예외. 예. 요 6월 1일 전후에 재산의 변동이 있는 자, 재산을 팔고 뭐 이런 집을 팔았다 샀다 했을 때 재산이 변동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공부상의 정리가 안 됐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는 경우에 그럼 이게 고지서하고 다르잖아. 그죠? 이럴 때는 자신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요 신고납부를 인정해 줍니다. 그 요거는 원칙은 보통징수인데 예외가 있다. 그죠? 예, 누구한테? 주수지간을 세무서에다가 국세니까 예, 알겠죠? 그죠? 요게 종부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자 있죠. 그죠? 에게는 좀 혜택이 있습니다. 기초공제가 3억. 3억 공제주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6억 초과지만은 1세대 1주택자는 얼마 초과? 9억 초과에 대해서 세금 냅니다. 수호니까 3억이다. 그죠? 그또 하나 있습니다. 연령별 공제.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10% 공제, 65세 이상은 20% 공제, 70세 이상은 30% 공제해 줍니다. 보유기간 공제 있습니다. 5년 이상은 20%, 10년 이상 보유했다 40%, 15년 이상 보유했다 50% 공제해 줍니다. 50%. 알겠죠? 예. 예. 보유기간이, 예, 그거 보시면은, 보유기간 공제 있죠. 그죠? 아닌데. 잠깐. 이거 보유기간 공제 올랐네. 그죠? 여기 요즘 최근에 하도 세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체크를 다시 해볼게요. 여기 올렸습니다. 여기 올랐네요. 여기. 예, 다시, 죄송합니다. 20%, 30%, 40%입니다. 예. 요거는 맞네. 그죠? 20은 맞고. 요게 또 잠깐 올랐네. 그죠? 자, 해보세요. 그러면 최대 몇 프로죠? 최대 90%잖아. 근데 최대 상한은 80%가 한도다. 최대. 그리고 90%까지 안 해줬다 이거죠. 그죠? 70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보였다 하더라도 최대 몇 프로까지만, 80%까지만 공개받는다. 여기 한도. 예, 아시겠죠? 요겁니다. 여기 이제 종합부동산세고, 그 다음에 뒤로 가서, 여기 또 금년에 또 9월달 되면 또 조금 또 변동이 된답니다. 변동. 그때 제가 또 가서 확정이 되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말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법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약간 변동이 또 생긴답니다. 금년 9월 달에. 예. 근데 그건 예고편이고 확정이 안 됐으니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세부담의 상한이 있는데 집을 2주택 이하 있죠. 그죠? 요거 2주택 이하는 50%. 장애 냈던 선생님은 50%가 한도고 3주택 이상 있죠. 그죠? 이상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하면은 150% 하는 게 차라리 낫겠네. 그죠? 이해하기가. 요거는 300%까지가 한도다. 자, 집을 내가 두 채 가지고 있으면은 작년에 100만 원 냈다. 올해 200만 원 나왔다 하더라도 150만 원까지만 내면 되잖아. 이해되죠? 그죠? 근데 만약 집을 세 채가 있다. 그럼 올해 100만 원 냈는데 작년에 100만 원 냈고 올해 500만 원 나왔다 하더라도 300만 원까지 내야 되죠. 세일까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2020년에 세금 100만 원 나왔고 2021년 500만 원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금액 많이 뛰었다. 그죠? 그러면은 집을 한 채나 두 채 가지고 있으면은 올해 내릴 세금은 150%니까 150만 원 내면 되고 집을 세 채가 있는 사람은 얼마까지? 300만 원까지 내야 된다 이겁니다. 한도가. 이해하시겠죠? 예. 그 말이 213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죠? 다 됐고. 219쪽에 분납. 예, 그 분납 하나 보세요.
6개월간 해줍니다. 250만. 아까 우리가 재산세는 250만 두 달이었죠. 이 종부세는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그죠? 그거 하나. 예.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20%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된다. 요거 하나 추가하면 되고. 뭐 나머지는 그 외의 규정은 재산세 규정을 준용합니다. 준용. 예. 종부세에서는 여기 다죠. 왜냐하면은 재산세와 같은 거니까. 그죠? 종합부동산은 요거다. 아시고. 그럼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요거 있습니다. 보세요. 자. 예, 앞으로 일어나보세요. 요거죠. 일어나세요. 이쪽으로. 예, 잠깐 이거 한번 보세요. 6억까지는 재산세고 종부세잖아. 그죠? 그럼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종부세를 계산할 때, 그 재산세를 내가 10억에, 우리 재산세는 언제 내죠? 7월달 내잖아. 그죠? 7월과 9월에, 요거는 11월달 내잖아. 7월달에 낼 때, 재산세를 얼마 낼까요? 6억까지 낼까요? 아닙니다. 10억에 대한 재산세 냅니다. 우리나라는 징수 방법이 원래는 요거만 재산세, 요 종부세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단은 이걸 냅니다. 이 재산세를. 10억에 대한 다 내야 되죠. 그럼 종부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요거 계산할 때는 종부세는 마찬가지 그죠? 이거 계산하죠. 그죠? 종합부동산세 이거 계산해가지고 요 부분을 요 재산세니까 요 부분을 공제해줘야 되죠. 마지막에. 그래 항상 종합부동산 계산하다 제일 끝에 가서는 6억까지 낸 재산세 요걸 뭐 해준다? 공제해 줍니다. 공제.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야만이 요 부분을 공제해줘야 요게 나오니까. 그래 요걸 한번 딱 기억하시면 돼요. 계산 방법은 몰라도 됩니다. 그거 뭐 계산할 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종합부동산 계산할 때는 반드시 끝에 가서 6억까지 요거 냈던 재산세를 공제해줘야 되겠죠. 그죠? 요거 공제는 요 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이래 해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도 이렇게 정리하면 딱 끝나버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주택과 토지. 주택은 6억 초과, 별도는 85억이다. 요거 좀 기억하시고. 예? 그 납세의무자는 별도로 안 해도 돼요. 납세의무자는 뭐냐 하면은 주택으로서 6억 초과 소유자 납세의무자. 별도로서 80억 초과 소유자 납세의무자. 종합으로서 5억 초과 소유자 납세의무자. 아시겠죠? 과세 대상은 요거. 과표는 요거. 과표. 요거 과표잖아. 과표. 그죠? 과표. 여기 과표. 요거 세율. 이거 암기 안 해도 됩니다. 이건 세율 같은 거는. 예. 다 나왔잖아. 그죠? 그 다음에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납기. 아시겠죠? 방법. 보통징수, 원칙, 예외, 신고 납부다. 요 특징이 하나 있더라. 언제? 1세대 1주택. 자, 집 한 채 가지고 있다. 3억도 한 번 더 공제해 준다. 그럼 결과적으로 9억 공제다. 그죠? 예. 이건 주택자입니다. 요거는 단독 소유입니다. 공동 소유가 아니고 단독 소유. 나이가 60세 이상이면 20% 공제해 줍니다. 연령별 공제, 30% 소유 공제해 주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최대 몇 프로? 80%. 그리고 상한 집 두 채까지는 150%. 장에 냈던 세금을 50%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이고. 150%. 3주택 이상일 때는 3배까지 내야 돼. 3배까지는 내야 된다. 여기 상한제. 그 나머지는 재산세 규정을 준용한다. 만약 뭐 비과세라든지 이런 거는 뭐 준용한다 이거죠. 종부세에 20% 뭐가 붙는다?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된다. 종부세는 요거는 물납은 없습니다. 요거는 물납 아까 있었잖아. 그죠? 1,000만 원 물납이 있어. 이거는 물납 안 됩니다. 지금 물납되는 거는 재산세만 됩니다. 과거에는 물납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다 됐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재산세만 물납되고 분납은 요것도 되죠. 분납은 양도세도 되고 요것도 분납이 있고 요것도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250만 초과할 때 2달간 분납할 수 있고 요거는 250만 초과할 때 6개월간 분납 나누어 낼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종부세까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재산세 부분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요걸 합쳐서
알겠죠? 시험에 요 재산세에서 세 문제, 요거 한 문제 나와요. 한 네 문제. 왜 보면은 사실 뭐 제가 세법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산세 이 부분은 우리 중개업하고는 사실은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으로 고지서 날라오니까 뭐 개인이 다 내니까 중개 업무하고 아무 관계 없죠. 그죠? 중개 업무하고 관계 있는 게 사실은 취득세와 양도세인데 이건 사실은 관계 없어요. 그죠? 우리 중개업하고는 각 가족으로 고지서 날아가 버리는데.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오니까 하여튼 네 문제 나옵니다. 여기서 세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네 문제. 예,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거는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중심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남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등록 면허세. 그거는 이제 매년 시험 잘 안 나와요. 등록 면허세는 뭐 2년에 한 문제 정도 나오고 뭐 얻을 때는 한 문제 좀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것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세율 정도 정리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죠? 그럼 다음에는 이제 용어, 뭐 가산세, 가상 이런 용어는 그동안 우리가 각 세목을 공부하면서 쭉 해왔던 겁니다. 물론 또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걸 한번 좀 정리하면 할 겁니다. 해드릴 거고 그래서 세법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등록 면허세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마치겠습니다.